안녕하십니까, 도국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금이 약한 사주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주에서 이렇게 만세력으로 어플이나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기둥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사주라고 하죠. 기둥두자 써가지고, 그리고 글자가 8개 있다고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지금 강의하는 것은 일반인 플러스 사주 공부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조금 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태어나기는 4월에 간목일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연월일시에서 여기 연월일시 한자로 있는데 여기 일간 여기를 나라고 합니다. 나는 4월, 그러니까 원령에서는 4월 간목 일간으로 나왔다라고도 하고, 일간에서는 여기 이제 육신을 붙이면 여기 식신 원령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주에서 금이라는 것은 이제 천간에 여기를 천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지라고 하는데, 천간의 금은 여기 경금, 신금이 이 위에 줄에 있어야 되는데 사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지라고 하는데 땅지자 져서 지지 글자는 신금, 유금이 지지에 있어야 되는데 금이 또 없습니다. 나머지 금은 천간에도 없고 지지에도 없으면 삼합이라고 해서 이 이제 세 글자 중에 이렇게 2개씩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일단 금기로 보는 것인데, 사주에 사와 축토라는 이게 삼합적 기운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금은 삼합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이제 직업을 보려면은 이제 격국을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식신 원령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신사의 원령, 그러니까 여기가 인목이나 사와 신금 해수가 있는 사주들은 이렇게 음간이라고 합니다. 요걸 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요걸로 막 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이라고도 잡고 막 그랬는데, 인신사의 원령에 음간은 격으로 직격을 하지 않고 무토도 격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신격으로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식신격은 당연히 근황해야 됩니다. 간목일간이 근을 가져라, 뿌리 근자. 그래서 인목이라는 여기 목, 인묘진이 뿌리인데 여기 인목을 하나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어서 근황 식신 하기 때문에 근황 식신은 생재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황 식신 생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 이제 식인격이 비견이 없고 그리고 근만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격이 인성이 있으면 식정관을 하려고 한다,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식신격이 정인이 있으면 상대에게 맞추려고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공임이나 납품, 거래 관계를 지향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신격이 근황을 하게 되면 생존 실력이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상론으로 보면 4월에 간목일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격국으로는 식신격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신격이 만약에 이렇게 근이 없다라면 지치는 기색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릇이 조금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낮추면 되죠. 그래서 자격 조건이 낮은 경우에는 요즘 같으면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낮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또 돈 잘 버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식신격은 근황하고 재생 살을 하거나 재생관이 있으면은 조직의 전체 총괄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총괄자 사주는 아니고 부사장급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의 리더자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대표를 맡거나 총책임자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격은 근이 있으면 그릇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신격이 비견이 있으면 경쟁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려고 하죠. 보통 이제 식신격이 비견이 있으면 식신 제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엇인가 연구, 질병, 뭐 사람들을 안전하게 책임져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사주는 그런 쪽과는 인연이 아니죠. 사주를 보려면은 사주는 이제 재, 관, 그러니까 재물과 관의 상태, 비겁의 동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보통 사주를 놓고 글자만 보면 안 되고 어떠한 형태로 변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은 연지에 재물이 있고 시간에도 이게 정제라는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가업이나 유산의 상태를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일간하고 이렇게 시나 어디 이렇게 시지에 이렇게 합의되면은 이제 재산 상속이나 뭐 유산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법은 이렇게 연에 있는 재물을 시하고 이렇게 삼합으로 합의되어 있는 경우도 유산 상속을 받는 사주라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보려면 부모의 재물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주는 연에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수가 무토라는 재물을 끌어오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유축으로 그 재물을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상당한 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의 부친을 둔 사주입니다. 그래서 시와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 가업을 수천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만약에 뭐 일반인들이나 여자들이 볼 때 자식에 이렇게 합이 있거나 뭐 이 시지 합이 있거나 이게 연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자식은 부모에게 유산이나 가업 상속을 받을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거의 뭐 99%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연법을 볼 때는 이제 재관을 흐리는 인연을 일단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궁합 막 보면 안 되고 재관, 그러니까 돈과 명예 이런 걸 흐리는 인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을 먼저 가릴 줄 알고 그리고 사주에 없는 그러한 오행적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죠. 이 사주는 이게 괴수가 이제 수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괴수를 말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수를 가진 띠도 인연입니다. 그리고 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금을 가진 띠들이 인연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화가 없어지면 이 괴수가 재를 잘 끌어옵니다. 무토. 그래서 임수로 정화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연을 오래도록 몇 년 한 사람들이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 정화, 화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인연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목을 많이 가진 사주도 목띠들은 인연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주는 안 맞는 성씨는 일단 이 계수에서 재물이 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토를 끌어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사주에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박씨하고 이 무토가 올 때 재물에 해를 주는 성씨가 박씨하고 송씨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박씨를 간목이라고 하고 송씨를 인목이라고 하는데 그 박씨나 송씨가 오면은 계수가 끌어온 무토 재물을
다투기 때문에 이제 안 맞는 성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인연법 보는 게 다르고 안 맞는 성씨들 보는 게 다릅니다. 그냥 막 보는 게 아니고 재관의 동태나 비겁의 어떤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주에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을 가진 띠가 가장 좋다. 그리고 뭐 이렇게 토를 가진 띠도 좋고 수를 가진 띠도 좋다. 그러나 목이나 화를 가진 띠들은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잘 묻는 것은 이사주의 대운을 먼저 살피고 세운을 살펴야 되죠. 두 개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건 사고는 항상 세운을 잘 보면 됩니다. 이사주에서 대운에 가장 좋은 거는 임술대운이에요. 임술대운. 임술대운이 왜 좋으냐면 이게 정임한목을 하죠. 정임한목. 그러면 이게 개수가 무토를 끌어올 수 있고 여기 술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부동산 재물을 많이 버는 대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사주는 건물을 지려면은 경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각기압으로 묶여 있는 사주들은 건물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건물은 지을 수는 없고 누가 지은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이사주에 사유칙이라고 먹는 글자가 있습니다. 먹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신유대운 같으면 이게 사유라고 해서 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금이 병화를 끌어오는 병정갈등이라고 있어요. 물상법에서는 병정갈등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병정갈등에 먹는 것과 연결이 될 때는 먹는 사업과는 인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사사를 외국어라고 하죠. 외국어. 그리고 사축을 이게 이제 축을 역사라고 합니다. 오래된 고전, 뭐 고향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을 밝게 한다 그래서 사축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 선생님들도 많고 국사 그리고 뭐 이렇게 사사는 외국어, 이계국어라고도 하죠. 이런 것을. 그래서 사축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사화가 사사이면 외국어를 하나 더 반드시 배워놔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진토에 신금이 붙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신진 있는 사람들은 꼭 영어 선생들 많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사유축 해가지고 금이 됩니다. 금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 그냥 옷 장사를 한다라면 스포츠웨어 같은 거 하면 많은 돈을 벌겠죠. 올해 세운을 살펴보면 올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경자년 하면은 편관운이 사주에 왔습니다. 지난 뭐 5월 운세 강의 뭐 이렇게 쭉 올려놨는데 뭐 간목부터 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 신금, 임숙에서 쭉 올려놓은 5월 운세에 보면 뭐 편관운이 오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운이다. 지위나 권한에 대한 문제, 상하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그러나 편관은 근이 있기 때문에 이사주는 식신생재 하다가 편관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의 신뢰나 대인관계, 큰 사람들, 접대라든가 인맥을 통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운이니까 올해는 조금 여유롭거나, 한가하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사주는 식인격이 근황하기 때문에 일간이 탈진되거나 과로가 오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미리 걱정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황 식신격이 차를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해야 되는 특징을 갖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종합적으로 말을 하면은 식신격이 근황하니까 일간이 잘 격에 대한 것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이 연하고 연지에 있는 게 이게 시하고도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유축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각기압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에게 유산이나 가업, 상속, 많은 재물을 물려받는 전형적인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핵심은 정화가 없을 때 무게화를 더 잘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주에 금이 없지만 많은 재물과 복을 가지고 있는 사주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